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 원을 드리고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연불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준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해외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과 기업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슈, 투자 테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 개인적으로 좀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주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 물론 이제 뭐 국가마다 조금씩 분위기는 달랐었지만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나쁘지 않은 한 주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기업들이 또 눈에 띄었었는지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간 수익률 0.87% 기록을 했고요. S&P는 1.75%, 나스닥은 무려 2% 이상 2.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에 눈에 띄었었던 거는 사실 이제 이번 주에 나스닥이 수익률 자체는 제일 좋았지만, 이번 주에 그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지수는 다우와 그리고 S&P 두 지수가 이번 주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게 되면 그렇게 무겁게 참 나스닥에 비해서 잘 안 움직였었던 애 중에 하나인데, 다우가 이번 주에는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미국 증시의 주요 이슈는 아무래도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서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굉장히 좀 탄력을 받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초 대비 이 지수의 수익률을 봐도 좀 눈에 띄는 게 사실 굉장히 좀 고르게 잘 가는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지금 밑에 다우가 이제 이번 올해가 16% 정도, 그다음에 S&P 500이 연초 대비했을 때 지금 요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요거 21% 정도, 그리고 나스닥이 또 한 18% 정도 기록을 했고, 독일이 한 12%, 프랑스가 좀 강하게 갔죠. 한 20% 정도 갔는데, 중국은 거의 보면 뭐 전년 연초 대비했을 때 YTD로 지금 뭐 보합이나 그 정도 소폭 상승 정도고, 홍콩 항생은 좀 마이너스 기록하는 모습. 코스피 코스닥도 올해 대비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 지수가 모두 고르게 상승을 하면서 올해 사실 굉장히 많은 우려 요인들도 있었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올해는 확실히 좀 많이 주춤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물론 작년 대비했을 때 탄력성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했을 때 여전히 좀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섹터 업종별로 조금 나눠서 봤을 때 이번 주에 보게 되면 이제 주로 소매 업종 쪽이랑 그다음에 자동차,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업종들, 그리고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릴 투자 트렌드와 또 맞는 건축 관련된 제들 역시 또 나쁘지 않았고, 보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고르는데 뭐 IT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뭐 다 나쁘지 않았던 섹터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상승 기업들로 보게 되면 지금
가장 위에 앤썸이라고 있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인데 이번에 그 고혈압 진단 관련해 가지고 임상이 뭐 시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기업 발표에 따르면 조금 더 정확한 일정 없이 조금 더 임상 일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 뭐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물론 앤썸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실적이 나왔었는데 실적이 일단 좋게 나온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주간 수익률로 탑을 이번 주에 기록을 했고요. 증권 관련된 기업들 블랙스톤도 역시 이번 주도 꾸준히 좀 주간 수익률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 지금 보게 되면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주 6.43% 정도 기록을 했는데 아직 실적 나오진 않았고요. AMD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좀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에 그 관련된 기대감으로 해서 AMD 수익률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 있었죠.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인도 지침에 대한 상향 가능성 뭐 이런 조정도 나왔었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좀 우려되는 요인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일부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번 주에 테슬라가 좀 굉장히 강한 모습, 6% 이상 강한 모습 보여줬었고 뭐 테슬라 사실 작년에 워낙 많이 핫하다 보니까 거의 $700 선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이 정도 박스권에서 계속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오래 보여주었는데 진짜 거의 지금 보면 한창 올라왔을 때 거의 신고가까지 거의 다 도달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전기차 관련된 테슬라 주가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겠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주간 수익이 약 5% 정도 기록을 하면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그 광고 매출에 대한 그 이익 성장 기대감 가능성 때문에 지금 실적 발표 앞두고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헬스케어 업종들도 좀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에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쪽에 라인에는 없지만 리스트에는 없지만 뭐 진단 키트 쪽 관련해 가지고 뭐 매출이라던가 실적 가이던스 모두 좀 좋다라고 해가지고 에버트 그리고 뭐 이 여파로 이제 뭐 휴마나부터 뭐 시그나 뭐 유나이티드 헬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 뭐 모더나까지 해가지고 헬스케어 업종들의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주에 한 4%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 일단 그 이번 주 실적 나왔었고요. 물론 그 실적 당일날은 소폭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 전부터 이제 그 컨텐츠 생산에 대한 양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분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넷플릭스 이번 주 주가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모습 추세 자체도 굉장히 좋죠. 특히나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설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조금 디즈니랑은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창 좀 횡보할 때는 오히려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디즈니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현재 시장 1위인 넷플릭스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의 주가는 넷플릭스가 다시 재차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둔화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점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히 비교가 되죠. 넷플릭스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 디즈니가 한창 디즈니 플러스 그 가입자 순증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계속적으로 몇 달 동안은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들도 좀 보게 되면 이번 좀 하락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 상승 종목들이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고 하면 하락 종목도 역시 좀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IBM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전일이었죠. 9% 이상 좀 굉장히 낙폭을 확대를 하면서 그 이번 주 주간 수익률 11% 정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일단 실적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다라는 점은 뭐 실적 소폭 한 4회 정도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주요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부에서 좀 부진했다라는 점 때문에 IBM의 주가가 굉장히 좋지 못했고 바로 다우도 전일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마이너스 9% 이상 좀 빠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 페이팔 같은 경우 이번 주에 그 인수합병권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에게는 그 페이스북, 인스타 이걸로 좀 친숙한 핀터레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이미지 쇼핑인데 이미지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이미지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뭐 가격대라던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하고 있는 SNS 중에 하나가 이제 핀터레스트인데 요거를 이 기업을 페이팔이 인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팔의 주가는 그 인수합병 여파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결제 회사인 페이팔과 그 이미지 쇼핑 업체인 이 핀터레스트가 시너지가 제대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페이팔의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슈 나오자마자 합병 나오고 그날 이제 급등을 했었고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 2% 정도 빠지면서 마감을 하긴 했었지만 그 발표 날에는 굉장히 강했다. 보통 좀 이런 경우들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텔라독 했을 때도 텔라독 인수할 때 텔라독은 빠졌었는데 그 인수 기업의 주가는 또 나쁘지 않았던 점 보면 꼭 이런 점들이 좀 몇 번씩 가끔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게 보편화돼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좀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 같은 경우 보면 주로 좀 실적과 관련된 이슈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SAP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있었고 물론 프록터앤갬블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내용은 뭐 실적 관련된 내용 이외에 뭐 특별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디즈니 제가 말씀드렸던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OTT에 대한 둔화 가능성 가입자나 뭐 컨텐츠에 대해서 좀 둔화 가능성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이제 코로나 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테마파크 쪽이 점차 이제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개선되는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조금 더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관련된 모멘텀 오프라인 쪽에 대한 기대감을 받는다면 디즈니는 한 차례 또 탄력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잉 같은 경우 이번 주 뭐 약 1.24% 정도 하락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미국 같은 경우 주요 기업들 실적이 뭐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가지고 뭐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그 다음에 주가 흐름 나쁘지 않고 있는 AMD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뭐 보잉도 그렇고 뭐 아메리칸 타워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ETF로 봐도 아무래도 이번 주에 나스닥이 뭐 2% 이상 강세를 보였다 보니까 당연히 뭐 레버리지 ETF인 TQQQ가 이번 주 주간 수익률로 가장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은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우려 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면서 은 관련된 SLV ETF도 여전히 좀 추세가 상승하는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이번 주도 역시나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주 정도 좀 고개 들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락 ETF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눈에 띄는 ETF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 관련된 ETF가 뭐 소폭 좀 하회하는 모습.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TLT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장기국채 ETF인 TLT 같은 경우에도 1.7%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주간 단위로 해가지고 전주 대비했을 때 실적이 얼마나 상향 조정되었느냐 라는 점도 우리가 좀 눈을 띄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그 테슬라가 그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마진율까지 좋았다라는 점에서 좀 눈에 띄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역시나 주간 실적 상향 종목 중에 한 가지로 트래킹이 되었었고, 넷플릭스 역시 전주 대비했을 때 실적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엑선모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유가 상승하다 보니까 조정이 되고 있고,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가 좀 빠지면서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섹터를 보면 은행, 증권, 그 금융주 쪽이 아무래도 그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실적이 좀 상향이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중국도 중국 홍콩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번 주 중국 상해는 0.6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신천 0.2%, 그다음에 홍콩 항생이 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홍콩은 계속적으로 좀 부진했다가 좀 저까지 조금 더 반등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점 보고 있지만, 연초 대비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YTD로 했을 때는 여전히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 홍콩 같은 경우,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하는 우려 요인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3분기 GDP 둔화되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석탄 중심으로 해서 전력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홍다 관련된 이슈들 많이 잘 안 보시겠지만, 최근에 좀 나온 가능성은 지금 공식적으로 이 홍다 같은 경우는 디폴트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원래 그 가지고 있는 회사의 어떤 지분을 좀 팔아가지고 이 현금으로 이제 현금을 조달해서 이자를 상환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차질이 생기면서 지금 홍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3일날 이자 지급을 23일에도 계속적으로 이자 지급 못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돌아온 23일에도 이자 지급을 못한다라고 봤을 때는 디폴트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우려감이 또 한 차례 중국 증시에는 좀 우려감으로 좀 남아있지 않나, 그런 점 간략하게나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도로 이번 주 해외 시황,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번 말씀을 이 정도까지 드리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번 주에 한 가지 또 준비를 해온 투자 트렌드 테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그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뜬금없이 인프라냐라고 봤을 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증시가 실적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미국의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또 많이 출렁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게 있을까라는 점에서 이번 주에 좀 준비를 해왔고요.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지금 현재 크게 진행되고 있는 법안이 좀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미국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사회적 지출과 관련된 법안, 규모가 가장 크죠. 요거에 대한 법안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법안, 3가지가 지금 주요 법안, 진행 중인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법안이 사실 이제 좀 엮여 있다 보니까 같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지금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이랑 민주당 모두에서 창성하고 있는 법안이에요. 이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만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주당 당내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출 예산, 사실 이게 비중이 크다 보니까 사실 요거를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요걸 만약에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프라 관련된 법안도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려서 지금 공화당은 다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 요것 때문에 이 3가지 법안들이 전반적으로 좀
계류가 국회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채 한도 관련해서는 뭐 임시적으로 기간 늘리긴 했지만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가 이미 뭐 굉장히 많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이 부분도 역시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민주당 측에서는 이 법안들을 좀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공화당 쪽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뭐 이 부채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연장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임시적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협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 S&P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던 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증시가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한다는데 뭐 시장이 버티기가 당연히 쉽지 않겠죠. 물론 그 뭐 추세적이냐 단기적이냐는 또 그때 가서 봐야 될 문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다 그 합의가 되어진 내용이지만 결국 엮여가지고 조금 진행이 못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인프라에 대한 노후화, 예를 들면 뭐 도로라던가 지하철, 뭐 항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노후화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유형자산이라고 하죠. 주로 뭐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무형자산을 하는데, 이번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쪽 관련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뭐 도랑만 이쪽에 대한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련된 섹터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수혜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법안만 따로 놓고 보면 올해 이제 8월 10일 날 일단 상원에서는 그 1조 2천억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거의 1,400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상원에서는 통과가 되고 있고 지금 하원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하원에서 좀 지원이 되고 있고, 규모가 워낙 갭이 크다 보니까 이견이 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을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이 규모를 뭐 조정 가능하다, 줄일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당내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도 역시 이 규모는 분명히 규모를 줄여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원에서는 지금 표결을 원래 10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또 한 차례 표결을 미루면서 지금 10월 31일 날 이 인프라 법안에 대한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고 네 번째로 연기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10월 31일까지 미뤄졌다, 표결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자꾸 인프라 투자, 인프라 이야기를 하냐라고 봤을 때, 지금 아마 미국 가보신 분들은 뭐 굳이 더 많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미국 인프라들이 노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아시겠지만, 이미 1950년대 이후로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노후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토목공학학회에서도 미국의 국가 인프라 등급을 C-, 그러니까 뭐 선진국, 개발도상국 이런 거가 사실 무관한 거죠. 뭐 방치해 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2017년에 보고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뭐 투자가 제대로 지금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025년까지 국내 총생산이 무려 3조 9천억 달러니까 이게 규모로 봤을 때 뭐 한국 돈으로 봤을 때는 뭐 4천조가 넘는 감소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사실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10년 동안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약 2조 8천억 달러 정도의 투자가 지금 집행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이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공약에서 상반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두 후보의 모두 공약에 포함되었던 내용이 바로 인프라예요. 인프라 투자 관련된 내용은 두 모두의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작년에 사실 인프라 관련된 그 상품들, 기업들이나 ETF가 한 차례 좀 이미 한 차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눈에 띄는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동안의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이끌어섰던 무형자산,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유형자산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인프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올해 2021년 인프라 지금 세부적인 등급인데 뭐 수도부터 해가지고 뭐 학교, 도로, 기차 보면 지금 보면 거의 뭐 B등급 이상이 별로 없어요. 거의 C, D이고 보게 되면 뭐 도로도 D, 뭐 학교들도 D 플러스, 뭐 댐도 뭐 D, 그다음에 브릿지 뭐 다리 C, 그다음에 뭐 공항도 D 플러스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뭐 사회 기반 시설이 확실히 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보신 분들, 저도 이제 미국 물론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가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뉴욕에 가면 그 지하철 타면 깜짝 놀란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하철은 보면 좀 사실 깔끔하잖아요. 물론 이제 호선에 따라서 일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제가 주로 타는 경의중앙선도 그렇고 뭐 9호선도 그렇고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시설은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근데 뉴욕의 지하철을 타게 되면 안에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해요. 뭐 그 찌린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고, 뭐 노숙자들도 있고 해서 좀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용했다가 그쪽 가면 좀 놀란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미국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뭐 가장 큰 대국, 뭐 경제 대국 뭐 이렇다 뭐 이런 걸 다 차치하고 나서 사회 기반 시설은 좀 아직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주요 정치인들, 미국의 주요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된 수혜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된 또 상품 또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봤을 때 제가 소개해온 ETF는 PAVE라는 ETF입니다. 글로벌엑스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주로 인프라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ETF입니다. 상장한 지 2017년이니까 약 4년 정도 된 상품이고, 거의 100개 정도 기업 담고 있다 보니까 좀 기업들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모 작지 않습니다. 그 규모 거의 5조 정도 되고요. 하나로. 물론 이제 배당은 사실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주로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 섹터, 당연히 뭐 건설 중장비 뭐 이런 쪽이죠. 산업재 섹터, 그다음에 뭐 원자재,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뭐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그래서 실적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실적이 상향이 예상되는 상승률이 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섹터이기도 하죠. 산업재 섹터. 그렇다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특징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PAV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그 수익이 50% 이상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들만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츠는 또 제외가 되어 있고요. 그 회사 사이즈는 뭐 우량한 인프라 기업들만 담는 건 아니고, 뭐 스몰캡부터 해서 미드캡, 라지캡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의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을 좀 고르게 담고 있는 상품이 이 PAVE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접근했을 때 미국의 인프라 기업 어떤 게 있지라는 점에서 사실 딱 눈에 띄는 것도 없고 우리가 잘 알려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포트폴리오 상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 티커로 하면 당연히 다 생소하시겠죠. 근데 그래서 따로 몇 가지 기업들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NUE라는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뉴코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최대 철강 생산 관련된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띄는 게 매출이 전부 다 미국에서만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48년 연속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배당금을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ETN이라는 코드를 담고 있는 이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력시설 또 관련된 기업이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캔자스시티 서던 같은 경우에는 철도 노선, 미국은 또 이제
굉장히 철도, 기차 이런 것들도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한창 미국이 옛날에 뭐라고 해야 돼, 발전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서부부터 해가지고 동부까지 연결 그다음에 뭐 위에 북부부터 남부까지 연결하는 뭐 철도 이런 것도 유명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최근에는 뭐 화물로 많이 또 이용이 되고 있지만 이 철도 화물 등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산업용 자동화 제조 부문 뭐 이런 쪽 기업인 몰록웰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담겨져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프라 쪽 투자를 하는데 재정비를 나가는데 필요한 뭐 수도, 전기, 철도, 도로, 그다음에 뭐 중장비, 건설 뭐 이런 쪽들에 대한 기업들을 고르게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쪽에서 만약에 우리 이런 거 다 뜯어고치고 할 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섹터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다른 ETF와 비교했을 때 그 IFRA, INRA라고 또 이제 관련된 인프라 ETF 있는데 그 차이는 이 PAV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주로 미국 기업들을 담고 있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게 되면 제가 작년에 한 차례 좀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게 되면 작년에 물론 이제 뭐 시장이 올라와서 올라온 부분들도 있지만 한창 대선 때 핫할 때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인프라 투자 공약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역시 이 관련된 ETF도 한 차례 상승을 보여줬고, 올해 들어서는 좀 박스권은 보이다가 다시 재차 지금 추세 자체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계류되고 있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이겠죠. 뭐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요 법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면 우리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에는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정치 테마 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정치 테마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뭐 누가 어디가 대선에 누가 뭐 나왔다, 뭐 누가 사퇴했다, 뭐 이런 점들 뭐가 발표됐다, 뭐 이런 점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정치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인 타임라인을 갖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좀 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실제로 법안이 통과가 되고 집행이 되기 시작하면 확실히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물론 특히 이산업재 같은 이런 산업재나 이런 주요 섹터들은 실제로 이제 뭐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코로나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역시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섹터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역시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나 ETF, 인프라까지 그 ETF인 이 PAVE도 우리가 확실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번 주에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시장이 뭐 주요 IT 기업들, 대형 기술주 기업들 위주로 좀 움직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투자를 할 때 또 대안을 찾는데도 확실히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망한 섹터, 유망한 월배당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이슈, 정치 이슈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봤을 때, 오늘은 그 주요 법안 중에 하나의 인프라 관련된 법안과 관련된 ETF인 PAVE와 관련된 기업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주 조금 새로운 주제를 준비를 해와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또 많은 이런 것도 알고 싶다라는 점들 남겨주시면 참고해가지고도 준비를 해오고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준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주식 상품권 1만 원을 드립니다. 또한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